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대파는 우리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대파에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파를 고를 때는 잎부분이 고르게 녹색을 띠면서 줄기가 쭉 뻗어 있는 것이 좋은데요. 보관할 때는 키친타올에 감싸서 밀폐용기에 넣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자동차를 안전하게 오래 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간편하게 어디서나 원하는 일정의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인데요. 출퇴근을 할 때나 연인과 드라이브를 할 때, 가족과 여행을 할 때 등 일상에서 자동차를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수많은 기계 부품과 전기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 부품들은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소모품은 그 성능이 저하된다는데요.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작은 문제로 시작된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수년간의 렌털 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렌터카와 카쉐어링, 중고차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더 스마트하게 확장하며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데요. 주 사업은 자동차를 1에서 4년간 대여해주는 장기 렌터카와 하루 단위로 대여해주는 단기 렌터카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고소장비와 지게차 등 산업재 렌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할부 전문 사업자인 오토리스, 차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토케어, 카시어링을 담당하는 곳이 있으며 해외에는 베트남과 태국 법인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제공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대표 모빌리티 회사로 도약하고자 신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올해 9월에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정비 역량을 토대로 차량 방문 정비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차를 처음 구매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차량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까지 연결해 주어 차량 관리가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 차량 방문 정비 앱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앱은 1대1로 배정된 전담 정비사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해 차량을 정비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모델을 체크한 뒤 엔진오일 교체나 배터리 교체 등 원하는 정비 서비스를 선택하고요. 정비받고 싶은 날짜와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끝! 해당 지역의 정비사가 유선으로 연락해 방문 시간과 장소 등 정확한 일정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앱 기획 시 중점을 둔 부분은 편리성입니다.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예약도 간편하고 정비도 간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정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운전자 관점에서 필요한 안전점검 항목 18가지를 구성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앱의 차별화된 점은 방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직원이 국가공인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정비사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추가 과금을 하지 않고 정품, 정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앱으로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현장에 도착한 공원배 정비사. 고객의 자동차 열쇠를 받은 후 본격적인 차량 정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선 차량의 이상 유무에 대한 기본 탐색을 한 후 엔진 마찰을 줄여주고 열을 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 오일 교체 작업을 한다는데요. 이때 오일 필터와 에어 클리너도 함께 교체한다고 합니다. 엔진오일은 5,000km에서 10,000km 또는 6개월마다 엔진오일 교체를 권장하지만
주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잦은 시내 주행이나 험한 도로 주행, 잦은 엔진 과열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한 후 차량 주행 중 소모될 수 있는 워셔액을 보충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는데요. 이외에도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 점검과 배터리 전압 상태 및 엔진 외부 벨트 상태 점검, 냉각수 잔량 확인 등 18가지의 차량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점검이 끝나면 차량 정비 리포트가 고객에게 발송된다는데요. 고객은 앱을 통해 정비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카센터는 대기하는 시간도 있다 보니 정비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는 정비사님이 제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와주시기도 하고 정비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절약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30분 안에 정비가 끝나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귀찮아서 엔진오일 교체를 미루고 있거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차량 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면 차량 방문 정비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량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면 빈뇨와 야간뇨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남성은 주로 4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 기억력 감퇴 등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전립선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은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70대 남성 대부분이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길인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는 야간뇨뿐만 아니라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배뇨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전환 효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립선 성장을 촉진하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전적인 요인, 식습관, 비만 등도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데요. 먼저 비뇨기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증상과 병력을 자세히 파악한 후 소변 검사나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립선 초음파나 요속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 전립선 비대증 발생 여부와 더불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배뇨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방광 기능도 저하되고 신장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증상이 악화되면 주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뇨에 불편함을 느낀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1차적인 치료로는 약물 치료가 있으며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찰용 실을 통하여 소변 출구를 확보해주는 전립선 결찰술이나 전립선 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첨단 AI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전립선 비대증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AI 로봇 수술은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분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수술 방법입니다. 미국 FDA 승인 및 치료 효과도 입증되어 의료 신기술로 등록되었으며
전립선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수술기를 이용해 더욱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며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에 쓰이는 장비는 전립선 비대 조직에 고속으로 분사되는 물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수술 시스템으로 전립선 초음파와 내시경을 동시에 보면서 AI를 활용해 자동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절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 전립선 결찰술의 한계점인 전립선 크기가 거대한 경우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립선 AI 로봇 수술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숙련적인 의료진에게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며 풍부한 경험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 일정 기간은 환자들의 개인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사우나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신장 기능 손상 등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늦지 않게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 및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며 또한 육류와 콜레스테롤도 줄여야 합니다. 토마토, 마늘, 양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게를 재서 옷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통해 옷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패션 의류 및 잡화 편집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옷은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고 때로는 잘 치장해서 더 좋은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 옷을 입는다는데요. 이런 이유로 의류업은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에 의류업계에서는 세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충남에 위치한 한 매장. 넓고 쾌적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기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패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현재 전국에 1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트릿 패션 편집숍입니다.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니섹스 스타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템을 선보이며 시즌별로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으며 K-패션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과 실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후드티와 티셔츠, 그리고 편안한 실내복과 개성 있는 가방, 모자 같은 아이템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매장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주요 타깃층을 두고 있습니다. 단일 매장 기준 한 시즌에 5,000개에서 많게는 6,000개 이상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매주 신상품을 선보여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고객부터 스탠다드한 감성을 선호하는 고객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희 매장은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매장의 또 다른 매력은 지갑이 가벼운 젊은 층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고객이 구매하는 의류의 무게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이벤트는 중고 옷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새 옷만을 판매합니다. 고객들은 품질 좋은 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이는 저희만의 세일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옷의 종류와 개수는 상관없이 그저 장바구니에 원하는 옷을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후 무게에 따라 책정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최소 구매 무게는 1kg으로 매장 내 곳곳에 저울이 비치돼 있어 계산대에 가기 전 미리 무게를 재보고 옷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장 안쪽에는 피팅룸이 마련돼 있어 니트나 후드티, 청바지 등 다양한 옷을 자유롭게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옷이 너무 비싸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SNS에서 이제 이벤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되게 옷도 다양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직원분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입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울로 무게를 잰다는 점이 좀 재밌었고 원래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아가지고 좋은 옷을 저렴하게 산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 같아서 다음에 또 방문할 것 같아요. 무게를 재는 새로운 쇼핑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요. 현재 전국 지점과 팝업 매장을 통해 무게 단위로 옷을 파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 쇼핑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방식이라 고객들이 무게를 재고 가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기함과 재미를 느낍니다. 친구나 가족이 함께 와서 체험을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택에 붙은 가격보다 저렴하게 새 옷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수많은 옷들 중 필요한 옷을 골라 무게를 잰 후 이 옷이 이 가격밖에 안 하냐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옷을 사고 싶다면 다양한 시즌 상품과 자파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무게를 재서 옷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편집숍에서 즐겁게 쇼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 앞으로 매장을 더 확장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 예정이고 획기적인 이벤트로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가장 트렌디한 제품부터 베이직한 제품까지 좀 더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여 다양한 소비자가 만족하고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근골격계 건강을 위한 맞춤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국가 중 상당수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령화도 유례없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건,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치료 중심 서비스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헬스케어로 전환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AI 기반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는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에 IT 혁신을 더하여 의료 전문성을 갖춘 예방과 관리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혁신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핵심 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다는데요. 정형외과 교수이자 디지털 헬스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이성민 대표와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의료업계 전문가 이재준 공동대표를 비롯해 기획, 개발,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재활을 돕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골격계 환자 수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내가 과연 집에서 올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의사들은 내 환자들이 과연 집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희는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서 환자들이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병원과 환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앱을 통해 통증 강도와 통증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등 근골격계 통증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깨 근력 강화에 좋은 운동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의 현재 관절 상태와 회복 정도를 비교 분석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의사들이 환자를 만날 때는 집에서 알아서 운동을 하고 오세요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자들에게 앱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운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환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까지 해줍니다. 이외에도 통증 부위에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해도 되는지 등 사용자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채팅 기능으로 운동에 대한 피드백도 준다고 하는데요. 병원 의료진은 서비스의 웹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운동을 배정하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운동 진행 상황과 결과 분석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느 회사와는 달리 이미 400여 개의 병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300여 개 병원에서 이미 도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의학 전문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문단들은 국내의 여러 학회장님이시거나 혹은 명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글로벌하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쉽고 정확하게 재활운동을 하며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협력병원 네트워크와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 후에 초기 사용자 기반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장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고도화와 디지털 치료기기 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병원 내원 환자 확보와 검증을 기반으로 기업 임직원 자세 분석 및 건강관리 툴을 위한 B2B 모델을 구축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인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산업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농업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병충해가 잦아져 작물 재배가 원활하지 못하고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지능형 농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은 센서나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해 농작물의 생산과 관리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식물 공장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도시농업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2020년부터 수경재배 농법과 아쿠아포닉스 농법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실내 도시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스마트팜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재배된 작물은 가공하여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하고 동시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농업의 가치를 전하는 실내 도시농업 전문 회사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재배되는 카이피라와 아즈르카, 이자벨, 페얼리 등 신선한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채소를 살짝 들어 올려보니 뿌리가 물과 맞닿아 있습니다. 흙이 아닌 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경재배 방식으로 채소를 키우고 있는 것인데요. 수직재배대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 물의 용존 산소량을 높이는 구성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 규모의 실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 도심 내 창고나 지하실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없는 곳에서는 컨테이너를 지하에 묻어 흙으로 단열을 하고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해 지열 파이프를 사용해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농법 외에도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통해 채소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내부에 물순환 구조를 만들고 물고기를 함께 키우는 방식이라는데요. 물고기의 배설물이 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물과 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물을 깨끗하게 거르며 물고기는 이렇게 깨끗해진 물에서 산다고 하는데요. 1톤에 달하는 수조에는 향어가 서식하며 20톤에 달하는 수조에는 연어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어는 낮은 수온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온성 작물인 유럽 채소와 어울리며 향어는 높은 온도에서 잘 성장하기 때문에 허브류인 바질과 일본 깻잎인 시소잎과 함께 자랍니다. 자체 개발한 계측 시스템을 통해 물고기와 작물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드럼 필터와 모래 여과기, 생물학적 여과 수조를 활용하여 수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합 분리 방식으로 식물 재배대와 수조를 결합하거나 분리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딱딱한 도심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자연과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작물을 키우고 깨끗한 시설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가족과 함께 먹고 싶다는 바람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도심 속에서 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직접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농법으로 채소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싱싱한 채소를 맛볼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파스타나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실내 도시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주민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 볼 수 있는 교육과 바질 페스토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농업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매력적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카페나 레스토랑 등과 협업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허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농업. 앞으로도 사람이 농장에 없어도 알아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절한 물과 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해 적은 에너지와 비용으로 좋은 품질의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길 기대해봅니다. 우선 스마트팜 제품과 가공품을 지역 상권에 공급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시스템 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며 수경 재배와 아쿠아포닉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여 도시농업 솔루션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얼굴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고 갸름한 얼굴형을 선호하면서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면 윤곽 수술의 진행 과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의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작고 갸름한 얼굴형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호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목구비가 돋보이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면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거나 사각턱이 발달한 경우에는 얼굴이 커 보이고 투박한 인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외모 콤플렉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얼굴의 전체적인 라인을 다듬어 얼굴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술인 안면 윤곽 수술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작고 갸름한 얼굴형들을 그리고 매끈한 얼굴선을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많은 분들이 얼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레이저 리프팅이라든지 윤곽주사 등의 방법으로 얼굴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얼굴형의 불만족의 원인이 어떤 지방층의 두께라든지 아니면은 피부의 탄력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이 어떤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얼굴형의 불만족이 그런 근본적으로 얼굴 골격의 문제라면은 이런 시술은 보완책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안면 윤곽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얼굴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골격에 있는 분들은 안면 윤곽 수술을 주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은 한번 뼈 절제가 이뤄지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3D CT를 통해 얼굴뼈의 모양과 각도 및 신경 위치 등 정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부학적인 지식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수술 시에는 무분별하게 뼈를 절제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이목구비와 턱 길이, 광대 크기와 비율에 따라 1:1 맞춤 디자인을 하여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안면 윤곽 수술에는 대표적으로 광대 축소술과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턱끝 수술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턱끝 축소술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턱끝 수술에는 좀 여러 가지 수술이 사실은 있고요. 턱끝 전진이라든지 길이 연장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개발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무턱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턱이 안쪽으로 많이 꺼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턱끝을 잘라서 앞으로 전진시켜서 고정해주는 턱끝 전진술을 통해서 얼굴에 입체감을 좀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턱 길이가 많이 짧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턱 길이 연장을 통해서 얼굴의 비율에 맞게 길이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턱끝 수술은 턱의 길이와 너비, 돌출 정도를 고려한 뒤 개개인의 턱 모양에 맞게 뼈를 절제해야 하는 수술로 사각턱 수술을 병행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곽 수술 중 광대뼈 축소술 같은 경우 환자의 증상에 맞게 광대의 앞과 뒤쪽을 절골하여 광대뼈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광대를 위쪽으로 회전 이동시키는 광대 상방 고정 작업을 통해 개개인 광대뼈의 굴곡 정도에 따라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볼처짐을 예방할 수 있고 티타늄 고정핀으로 광대의 앞과 뒷부분을 단단하게 이중 고정하여 분류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고정해 놓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씹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로 말하자면 주스나 우유, 유동식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식들을 초기에는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충격이 아무래도 고정해 놓은 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좀 조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붓기 관리라든지 그리고 LED 치료 같은 것들로 몸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재생력을 도우면서 회복을 좀 빠르게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개개인의 피부 타입과 얼굴 라인을 고려하지 않고 안면 윤곽 수술을 과도하게 진행하여 부작용이 나타나 재수술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어떤 비대칭이라든지 어떤 모양의 불만족, 그리고 이중턱의 발생 등 이런 어떤 미용적인 불만족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출혈이라든지 염증, 그리고 신경 손상, 통증 등 같은 어떤 부작용들도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는 영구히 지속되는 감각 저하라든지 통증 같은 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심각한 후유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안면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집도 경험이 많은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상주해서 어떤 이런 수술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모적 요소 중 얼굴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면윤곽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고난도 수술에 속하는 안면윤곽 수술 고려 시 오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및 체계적인 정밀 검진은 물론 수술 후 부작용과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법인 설립 및 상업 등기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법인은 세금 혜택과 자금 조달의 용이성, 사업 리스크의 분산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인 설립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고 법정 요건도 까다롭다 보니 혼자서는 제대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원활한 법인 설립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법무사 사무소. 다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부터 상업 등기,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고객이 의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인 설립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입니다. 특히 상호중복 여부 확인과 정관 작성, 중과세 지역 해당 여부 등 법인 설립 과정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드리며 직접 대행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 시 고객의 사업 목적과 비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 정관 공증과 법인 설립 등기 및 신고, 사업자 등록 등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며 필요한 서류와 진행 일정을 안내한다는데요. 그리고 고객의 사업 목표에 적합한 법인 형태를 제안하며 법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세무 전략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도 각종 변경 등기나 정기총회 기록 관리, 정관 변경, 증자 등 다양한 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법인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사업을 지원하며 필요시 여러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을 목표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대행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김현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사무소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며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사무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 설립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고, 이에 저희 법률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사무소의 가장 큰 강점은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입니다. 모든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절차에는 단순한 등기가 완료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립 후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격사와 협력을 통해 법적, 세무적, 노동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여러 전문가를 따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저희 사무소에서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필수 요건이 있을까요? 네, 신규 법인을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록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상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을 정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법률적으로 안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눈의 피로는 시력 저하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에 따라 시력 교정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시력 교정술의 종류와 수술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에게는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5가지의 감각이 있는데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각이 없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력은 한번 저하되면 다시 자연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할 안경을 착용하거나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시력 교정 수술은 우리가 안경이나 렌즈 없이도 시력이 잘 보이게 도와주는 수술로 크게 레이저 시력 교정술과 렌즈 삽입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은 또 그 안에서 라섹, 라식, 스마일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우리가 다양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켜 시력을 교정합니다. 렌즈 삽입술은 이런 각막의 모양 변화 없이 렌즈를 홍채 앞 또는 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력을 교정합니다. 시력 교정술은 수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평소 생활이나 수술을 통해 얻고 싶은 니즈를 파악하고 시력 검사와 망막, 시신경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각막이 시행되기 때문에 각막의 두께와 모양, 염증 및 건조증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각막 절편을 생성하거나 각막 상피를 제거하지 않고 2에서 3mm 정도의 작은 절개로 수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진행되는 수술인 만큼 균일한 절삭과 비교적 빠른 수술 시간으로 안구 건조증 같은 후유증이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수술 부위가 염증이나 혼탁 없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안약을 잘 점안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근시태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관찰을 통해서 근시태행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건조증이 정말 심한 분들은 근시태행이 촉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그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눈이 혹사당하면서 시력 저하를 겪는 현대인들이 많다는데요. 수술 경험이 풍부한 안과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해서 시력을 교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동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령별로 어떻게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시력 교정술은 성장이 멈추는 만 18세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대, 20대, 30대는 일반적인 시력 교정술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40대 이후에는 우리 몸에 노화가 시작되게 되는데 눈에 생기는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노안입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 시력 교정을 원하지만 노안이 이미 시작됐다면 노안 라식이라는 개념의 수술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고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과에서 시력 교정 분야는 수술 건수 자체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그 결과도 훌륭하기 때문에 외국 많은 분들이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 병원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오셔서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 분들의 의료 접근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력 교정술에는 어떤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을까요?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정확한 교정이 안 되면 도수의 오차가 생겨서 시력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숙련도에 따라 시력 교정은 수술에 걸리는 시간, 피부에 손상되는 정도, 결과에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수술 과정 중에서 자극을 많이 받거나 피부 손상을 많이 받을수록 각막에 흉터가 남거나 건조증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의 경우는 매우 드물게 각막 내피세포의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렌즈를 다시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내 눈에 가장 적합한 수술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고민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클리어 스마일 라식이나 렌즈 삽입술처럼 하루 만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거나 2, 3일 안에 시력이 회복되는 수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적, 시간적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 관리 시스템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의학 분야에는 전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과에서 시력교정 분야도 전공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교정 전문의에게 상담, 진료, 수술, 경과까지 이 모든 것이 1:1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배관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면 난방 효율을 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창문에 단열 캡을 붙이거나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도 효과가 있고요. 온풍기와 같은 난방 기구는 방 한가운데가 아니라 창문 가까이에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